네, 안녕하세요. 제 스스로한테 얘기할 겸 그리고 뭐 내 친구든 누구든 이걸 보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거를 다시 보게 되더라도 음, 좀 더 존중을 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냥 존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영상을 켜서 지금 이때까지 쭉 흘러갔던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하고 나한테 기록으로 이걸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갔고 또 나라는 하치라는 사람의 지금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쯤에서 내 스스로한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나한테 현재까지 나한테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또 조언과 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기고 싶어서 이거 영상을 켰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하치고 제 이름은 하치고 하치환입니다. 하치환인데 다들 저를 그냥 하치라고 부르고 스페인에서는 그냥 저를 하치라 소개하고 후안 하치라고 불러주길 바래요. 제 성이 후안이길 바래요. 그냥 네 그냥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7시 정도 됐나 저녁? 여기는 이제 롤리라는 아주머니 댁이고 저는 여기에 방을 좀 지금 한 칸 신세 져서 지내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 뒤에 있는 저 메시케이블 한국의 부산에 있는 저의 스튜디오 3M 스튜디오 우리 가족들 스튜디오의 캡이고요 모자고 그리고 여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 방에 이렇게 침실이고 저기가 제 책상 이제 마이크랑 이제 녹음 장비가 좀 있고 그리고 네 여기서 제가 유튜브 편집이랑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잠을 좀 자면서 또 일 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부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 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 영상은 나를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뭐 너무 많은 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내 자신한테 쓰는 편지나 뭐 그냥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해둘게요. 그냥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한국을 벗어나와서 지금 또 처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나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또 내 주변에 좀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어땠었나라는 거를 다시 돌아보게 됐던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는 33살 지금 이 나이에 한국에서 처음 나와서 해외여행이란 걸 해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제 한국 친구들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면 내가 조금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좀 특별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실 유별나다라는 포인트를 짚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우선은 저는 이제 나는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지금 제일 기억에 가장 크게 트라우마라고 인지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트라우마인데 남았던 그 기억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이제 뭐 학예회라고 하죠 어릴 때 내가 너무 나이 든 사람이라서 그게 맞는데 표현이 그때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떤 무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중요한 날에 그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냥 손가락을 물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엄청 태어나서 나한테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사실 좀 충격이 컸어가지고 집에 와서까지도 엄청 엄마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은 시기에 그 학예회라는 걸 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어린 기억에 이를 악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잘 해야겠다. 그냥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사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그때 나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존재가 나한테 실망을 하게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포인트를 그때 은연중에 그게 탑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고 뭐 어쨌든 그거는 좀 여담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사실은 근데
나의 가장 어릴 때의 기억에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엄청 많은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음, 깨달았어요. 깨달게 됐고 그렇게 흘러와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조금 점잖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좀 별나게도 놀았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술 담배도 했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우리 집이 그렇게 원래 잘 사는 집도 아니었지만 사실 좀 많이 내려앉았어요. 집의 형편이 그때. 그래서 나의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제가 너무 왜소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키도 너무 작고 성장이 느렸어가지고 키도 막 158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성질이 들어와서 막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 끝까지 막 난 안 질 거야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약했어요. 몸도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하지만 누군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조금 불필요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은 행동 좀 이들이 라는 게 판단이 서면 저는 항상 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른이든 친구가 됐던 뭐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됐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내가 우리 집이 좀 어려워지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조금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때는 그냥 등 떠밀려서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네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옆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인 친구들이 이제 어, 이름을 먹고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 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친구들이 이제 저를 이제 조금 괴롭힘의 대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저는 참지 않았어요. 계속 할 말은 다 했고 했지만 그러던 어떤 날 어느 날 제가 참지 못했던 말을 그 어떤 한 친구가 뱉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눈이 뒤집어져서 싸우게 됐어요. 치고받고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이제 좀 음, 폭행을 당했죠. 또 그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제 얼굴이 항몰이 됐어요. 항몰이 돼서 이제 코뼈만 그때 8조각이 나서 제가 이제 수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사실 또 그때 사실 저의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한 그 성격이 많이 형성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좀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저한테 좀 어두운 성격에서 어두운 부분이랑 또 나쁜 부분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또 그 후에 병원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합의에 대한 말씀이 오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랑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뭐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사한 분들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깨끗한 분들이에요. 깨끗하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사용할 표현으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좀 바보 같게도 지금 시대에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항상 제가 무슨 어떤 예를 들면 그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도 너가 만약에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는 사실 그러진 못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격이. 근데 그 순간에도 그때도 이제 나는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이제 폭행 싸움이 났던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랑 친구가 와서 부모님들이 사과를 시키는데도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막 욕을 했어요. 쌍욕을.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링겔 꽂고 있다가 링겔 꽂아서 좀 달려들려고 막 그랬었는데 저 성격이 안 좋을 때라서 근데 그러고도 그냥 대충 합의를 해줬어요. 그냥 수술비만 받고 나는 얼굴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네. 그때 아직 저는 정확히 기억나요. 너무 사실 아팠거든요. 그 수술이 그 후에도 전 수술을 2번 더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많은 후유증이 아직도 있고 그때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랬고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이거 왜 성장 과정부터 얘기를 나는 지금 내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데 남기려면 내가 음, 조금 더 남들하고 다르게 자랐던 부분이라고 하면 되게 요즘 친구들이 거의 뭐 이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많고 물론 주택에 사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나는 포항이라는 그 지금 이 포항 스틸러스 바람막이 축구팀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 집이 서점이었어요. 서점이었고 내가 어릴 때 7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서점을 하셨고 그 바로 앞에 조경이 엄청 잘 돼 있는 운동장이 엄청 큰 학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나는 그 학교 운동장과 그 조경이 잘돼 있는 잔디밭과 그 기숙사가 그리고 우리 집 서점 근처에 있는 하숙집들 거기가 다 이 바운더리 반경이 제 놀이터였어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고 형들이랑 놀고 형들 쉬는 시간 되면 축구하고 같이 가서 배우고 걔네들 뭐 이제 축제 같은 거 하면 저는 그냥 거기 가서 노래하고 노래방에서 정말 나를 예뻐해줬고 쉬는 시간 되면 막어 같이 축구하러 가자 형들이 고등학생 형들이 부르면 막 나는 초등학생들 가서 같이 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들하고 되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지냈고 나는 항상 형이 있고 싶었고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제가 성인이 된 이후의 얘기랑 이어지니까 남길게요. 그렇게 했었고 나한테는 사촌이 있는데 우리 집이 1층에 서점을 하면서 같이 여기서 거주를 했고 2층에는 그 큰 고모부가 계셨고 거기에 사촌들이 4명이나 있었고 형제가 그 다음에 3층에 또 우리 작은 고모 식구가 사셨어요. 거기에는 딸이 2명이 있고 나의 사촌 형제가 그리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 고모는 저희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학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가 있고 또 다른 사촌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가끔씩 와서 이제 금발머리랑 금발인 형이랑 같이 나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놀고 일본에 살면서 이제 미군이셨어요. 그때 그 고모부가. 이런 환경이었고 그 마당이 있고 거기에 막 진짜 온갖 동물들 닭이랑 막 금붕어 조그만한 그 연못 같은 거에 거기 키우고 강아지는 항상 나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도둑고양이라고 하나? 지금은 이제 길고양인데 옛날에는 우리 지방에서는 도둑고양이였고 항상 집에 왔다 갔다 거리고 나는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제가 미국인 친구나 뭐 여기 유럽에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되게 이런 표현이 많은지만 좀 히타노, 집시 그런 라이프구나 너네 가족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하지만 왜냐면 제 눈앞에 여기 마요르카 섬도 그렇고 뭐 어떤 다른 마드리드나 뭐 다른 산티아고 뭐 레온 어디 지역에 가도 유럽에는 집시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는 될까 그거를 적당히 적절한 표현이 없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래 나 여기 유럽인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난 코리안 집시네 그럼 난 코리안 집시야라고 소개해요 그냥. 네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지냈고 우리의 그래서 2층에 사는 큰 고모가 창을 해요. 항상 장구를 치고 이렇게 집에서 노래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2층에 고모가 창을 하고 3층에 고모는 이제 깽가리 그 사물놀이를 하셨던 분이라 깽가리를 치고 나도 초등학교 때 그래서 깽가리를 쳤어요. 사물놀이부에서. 그러면서 저는 조금 또 특이했던 게 부모님이 맞벌이를 서점에서 하시기 때문에 항상 고등학생들이 야자 수업을 하고 퇴근할 때까지 바빴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그 서당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서당. 뭐 쉽게 말하면 뭐 청학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가 끝나서 한 4시 정도에 거기를 가서 이제 훈장님이죠. 그러니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해요 공부를.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유교에 대한 사상이고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 중문 한자로 된 책들이 맨 처음에 배운 게 사자수학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 천자문 그 다음에 동몽선습, 그 다음 계몽편, 그 다음 명심보감, 그 다음 대학, 수학, 논어 이렇게 책을 이제 중문으로 되어 있는 책 이제 한자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응을 읽고 그 다음에 뜻을 풀이하는 요렇게 하면 이 한 책에 대한 책거리라고 하죠.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 스텝이 이거를 제가 거의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부터 오래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항상 예의와 뭐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엄청 오래된 고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뭐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서성경이라고 하죠. 집에 가면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서예랑 이런 글씨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부모님 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지금 뭐 힙합이고 막 스웩 있고 뭐 이런 음악들을 하고 있지만 제 성장 배경이 좀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앞뒤가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제가
글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거, 시든 그게 산문 뭐 문장이 됐던지 글을 쓴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던 게, 내가 사실 너무 정신없고 그 산만한 아이였어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그런 서당이라는 데 보냈던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게 잘 개선이 안 됐어요. 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 같은 이 울타리 안에서 나를 지켜봤던 그 고모들이, 그리고 뭐 그때 가족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음, 5학년 때였다, 초등학교 때. 내가 정말 좀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정말 좀 예쁜 외모가 아닌데 특이한 분위기를 가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사람을 되게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을.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나를 조금 더 학교에 매일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내가 조그마한 그런 하루에 잘못하는 포인트라든지 어떤 그런 오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를 생각하게끔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남아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그런 행동들을 다 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저한테 책을 권하면서 짧은 책들을 오늘 이걸 읽고 아니면 며칠 내로 이걸 읽고 이거에 대한 글을 써봐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 반복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되게 좋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독후감이죠. 그게 뭐 어디에 가게 돼서 뭐 상도 받고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참 저한테 감명 깊었어요. 네, 너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재주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네, 그거에 저도 사실 어린 나이인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글 쓰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사실 음, 짧은 글들이나 시를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메모장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고등학교로 가서 그 안 좋았던 사고가 일어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집이 안 좋고, 나는 그 1년 전에 그 얼굴을 다치게 된 사고 이후로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사실 싫었어요. 그냥 너무 싫었고 자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때 사실 우리 부모님의 사이도 너무 안 좋았고 나의 가정 환경도 안 좋았고, 나는 비밀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 내 친구들한테. 왜냐면 내 치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서 또 그 친구들,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과의 트러블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친구의 무리 중에 다른 친구랑 또 싸우게 됐어요. 또 싸우게 됐고, 그때는 나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을 할 때까지 힘을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몸을 만들어서 근육을 키우든 힘을 키워서 나한테 그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되갚겠다라는 생각만 전념을 하고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3학년까지. 하지만 내가 자퇴를 하고 뭔가 하면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자퇴를 하고 싶다는. 근데 하지만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난 굴복을 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내가 또 이제 그 무리에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 이게 좀 유치한 얘기지만 지금 나이 하기에는, 내가 찾아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를. 그냥 그 복싱 글러브를 사서. 저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태권도만 한 10년 했지. 근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 뭐 이걸 보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제 나이 또래도 있겠고 뭐 어린 친구도 있겠지만, 태권도는 그 품격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운동에 가깝지 이게 투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싸움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요. 거의 의지만 있을 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한테 찾아가서 날 좀 싸움을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쉬는 시간이랑 방과 후에 그 친구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복싱 글러브 끼고. 걔는 재밌고 장난치는 느낌으로 저를 뭐 이렇게 맨날 툭툭 치고 때리고 뭐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갈았어요. 이제 처음 저를 이렇게 제 얼굴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 무리 중에 다른 친구가 나랑 또 다시 나의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걸 계속 내가 본능적으로 느꼈을 때, 그러다가 그 위기들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를 그 친구들이 알게 됐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나도 중학교 때 엄청 부잣집 친구를 때렸던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분명히 그 친구도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그 부잣집,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넓은 집에 가서 걔네 부모님도 안 계신데 걔네 사촌들 뭐 할머니까지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던 기억이 나한테 조금 트라우마였고, 또 다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든 뭐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폭행을 했다는 건 분명히 제 잘못이죠. 하지만 그래 왔고,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반대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때 받은 교훈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은 사회에 나가든 뭐 여기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신념이 뚜렷하다면 겁먹지 말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냐라는 가치관이 확립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나는 되게 학교에서 희한한 친구가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도, 그냥 여자인 학교 친구들도 저를 되게 저 친구는 조금 이상해 이런 눈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제 3학년이 올라가게 되고 고등학교가 그러면서 저는 그 겨울방학을 맞이해요. 3학년 올라가기 전 2학년 겨울방학. 그때 당시에 원래 고등학생이라면,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야자 수업, 방학 때도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자율학생. 근데 나는 안 갔어요. 더 이상 학교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가기 싫었어요. 그때는 너무 부모님한테도 안 가겠다 했고 나는 자퇴하겠다 했고, 우리 집이 사실 그때는 나를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안 갔어요. 그냥 무작정. 그리고 재수학원이나 그런 데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냥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원. 그래서 거기에 갔었고, 방학 때. 그러는 와중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저도 친구는 있었으니까요. 야, 반이 배정이 됐어 3학년. 그랬는데 처음으로, 우리 학교 남녀 공학인 학교긴 했는데 남자 여자가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합반,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게 된 거죠. 나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일회 졸업생이에요. 그 새로 생긴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해서 가게 되면서 선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때 그 얼굴을 다친, 이게 함몰된 사건 이후로 제 후각 신경을 다치게 해서 제가 냄새를 못 맡았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 신경이 재생이 되고 다시 나아져서. 근데 제가 한 2, 3년 정도는 그 냄새라는 거, 후각을 잘 못 맡았어요. 그냥 신경을 다쳐서. 그래서 사춘기 때, 왜 남자들, 이 친구들은 공감할 텐데, 남자인 분들은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하면서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나 뭐 이제 누나는 이제 제 방을 들어오면 무슨 냄새야, 남자 냄새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때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나는 그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남녀 합반이 되었다? 와, 이건 내가 정말 다시 학교를 갈 수 없는 포인트들이고, 내성적이고 너무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고, 또 뭐 성격적인 그때 형성에 많은 트라우마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정말 내가 다닐 수 없겠구나 학교를 라고 생각을 해서 자퇴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간다고, 학교를 왜 못 가냐고 뭐 이유를 물었고, 그때 저였는지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여자애들이 없는 반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 아직도 연락을 하는 은사님인데, 그 학생 부장이라 해야 되나? 그냥 그 학년의 총 책임을 받는 선생님, 지휘 선생님, 그걸 맡아서 나를 그 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옮겼어요. 그냥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반이 다른 반이었는데 이쪽 반으로 나를 옮겼어요. 옮겼고, 그러면서 그 반이 사실 또 여자 학생이 제일 적은 반이라고 나한테 그 소개를 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나는 입증을 못했고 맞는지 사실이었고는. 그래서 그 반으로 가서 이제 3학년이라는 그 고등학교 마지막 시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름다웠던 기억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자퇴를 했더라면 그런 친구들도 못 만났을 거고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없었을 건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이 하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 가나다라 순으로 가면 하는 제일 끝이고, 뭐 키순서로 가면 내가 앞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나는 34번 막 맨날 이런 끝단이었는데, 나를 제일 먼저 불러서 면담을 하더니
나한테 첫 마디가 반의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조용히 잘 1년 있다가 졸업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환경도 그 집이 서점이고 그 바로 앞에 한 10m 거리에 고등학교 정문이 있는 그 환경이었고, 물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다른 학교지만 고등학교가,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이 우리 서점에 뭔가를 항상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었고 엄마 아빠랑 소통을 하는, 그리고 3층에 또 우리 공호부랑 고모가 또 선생님이셨고 해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큰 무서움이라 해야 되나? 그 좀 존재에 대한 큰 이런 다른 차이점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 뭘 뭐 어떤 내용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식의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표정이 하는 표정이었어요. 깨어 있는 분이에요. 아직도 나는 통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 친구와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항상 반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뒤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그냥 음악만 들었어요. 그때 저 원래 음악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를 맨 앞자리에 옮겼을 때도 저는 구석에 맨 앞자리지만 구석에 가서 맨날 음악만 듣고 잤던 것 같아요. 참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졸업만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은사님 덕분에,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졸업이란 걸 하게 됐고, 제가 고등학교 방학이란 걸 하자마자 저는 군대 지원합니다. 왜? 어차피 내성적으로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없고 난 공부를 안 했고, 솔직히 대학이라는 걸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릴 때 축구를 제일 좋아했지만 축구 선수는 되지 못했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시간을 벌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학을 가면 또 대학교 학비라는 게 들 거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안일하게 결정을 뭐 좋아하는 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가며 하기는 싫었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2년 동안 해서 수능을 치고 졸업식을 하지 않고 저는 군대를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입대 날, 제가 전날에 그때 3학년 때 이제 생긴 그 친한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먹고 뻗어 자고 입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지원을 다른 기수에 해서 제가 이제 20살이 된 4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네, 만기 무탈하게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고 좋은 경험을 했죠. 좀 좋은 사람들을 또, 오늘도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뭐 했던 그 형들과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뜻깊은 경험을 했고, 또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 해야 될 것들을 저는 뭐 만족할 만큼 잘 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매일매일 좋은 정신에서. 하지만 여전히 정답을 찾지 못했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문대학교. 우리 때는,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4년제를 원할 때였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때 살짝 흐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문직, 그냥 생산직, 이런 직군들이, 여자분들은 보건계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좀 공업계열 쪽이 좀 더 많은 연봉과 안정성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직군들. 그때 이제 그런 직군에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2, 3년제에 가서 빨리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한 다음에 좋은 곳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때 4년제에서 다시. 그래서 백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지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나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그 은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전화통화로 군대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근데 면접 날에 천안함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면접을 못 가서 대학을 떨어지게 됐어요.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면접을 안 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보통의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을 하고 군대를 가서 실컷 놀다가 가는데 1학년 대학교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뚝 가가지고 빨리 시간을 벌고 결정을, 인생을 빨리 하고 집에 도움도 되고 싶고 해서 빨리 내렸는데, 와, 이게 무슨 생고생을 한 거냐라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1시간 정도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엄청 그냥, 그때만 해도 알바몬이라는 게 홈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엄청 뒤졌어요. 그래서 찾다가 두 가지 방법을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늘어온 다음에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일들, 아르바이트가 됐어도 쭉 적었어요. 한쪽에 한 20개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일해보자 라고 쭉 적었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자, 이 두 가지였고, 저는 군대에서 군대란다. 그 군대를 가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입학을 하고 대학교 원서를 써놓고 어차피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뭐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별 상관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유소, 집 근처 주유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노가다를 나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막 벌어봤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네, 수시를 쓰고 나서. 그리고 그 돈을 그때 진짜 관리를 못하고 진짜 손쉽게 다 써버렸던 것 같아요. 네, 돈에 대한 관념이 지금도 조금 사실 없는 편이지만 그때는 그냥 홀라당 다 써버렸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 돈을 모았다는 걸 알지만 그냥 그래 돈도 그렇게 한번 써봐야지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마지막에 이제 대학을 군대에 있는 동안 대학교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 액수가, 그때가 제가 나이가 21살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호스트바였어요. 네, 호바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골프 캐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부모님이 그래도 덜 싫어할 것 같은 골프 캐디를 하러 전역하고 집에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3일 만에 강원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이론,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 교육과 실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캐디, 그러니까 그 골프를 치러 오신 분들을 서포트하는 그 일에 대한 교육, 그리고 테스팅,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그냥 공짜로 그냥 일을 했을 때 원활하게 이 게임을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나는 당연히 그때 그 골프장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골프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산골에 리조트가 있고 스키장이 또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골프장 건물도 있고 좀 컸어요. 거기가 이제 삼성 계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었고 좋은 조건, 좀 인지도가 입지가 있는 골프장이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리조트에서 통틀어서 난 제일 어린 아이였어요. 그냥 완전 소년, 엘리뇨 맞나? 스페인어로.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의 사회 첫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사회 첫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저는 그 사회 첫 친구를 굉장히 잘 만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유럽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블러드 브라더 아니고 피 안 섞인 친형제 같은 저의 형 라키를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무튼 그게 제가 이 힙합이라는 음악을 귀로만 듣다가 제 입으로 내가 썼던 그 시 같은 가사들을 뱉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시간이었고요. 그 21살 그때 하여튼 21살 그때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니지 만으로 하니까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라키랑 많은 것들을 함께 해오면서 현재까지도 함께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제 라이프 그리고 제 마인드 그리고 모든 것, 지금 뒤에 보이는 우리 3AM 가족 식구들 다 그때 이후로 그 계기로 다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나는 그때 그래서 한 달에 그 나이에 적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KDP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5시? 빠르면 4시 반? 이때 같이 그 형이랑 나랑 라키랑 그 기숙사 룸메이트였어요. 둘이서 방을 같이 썼는데 4시 반 5시면 일어나서 어, 밥솥에 있는 밥을 싸고 도시락을 아, 형이 이거를 씨발 마인드가 힙합이라는데 좋댔네 진짜. 하여튼 형이 나중에 언젠가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추억이 있어요. 형이랑 힘들었을 때도 좋았을 때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고 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보내준 반찬을 이제 밥하고 같이 싸서 형이랑 같이 맨날 차를 얻어 타고 거기 이제 전 운전을 또 할 줄 모를 때였고 그때 면허도 없고 어렵고 군대 막 갔다 왔고 이제 거기 같은 기숙사 있는 리조트 또 일하는 형들 차를 또 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오전에 한 게임을 돌면 4시간 반,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면 형이 내 앞에서 항상 게임을 돌고 있었고 다른 팀들하고 형이 앞에 이제 앞홀에서 이렇게 보조하고 뭐 일하고 있으면 난 뒤에서 하고 뭐 무전기로 장난치고 우리만 들리게 하고 농담했던 것 같아요. 형은 나보다 5살 많거든요. 형도 그때 많은 힘든 걸 겪고 그때 거기서 와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렇게 11만 원을 줬어요. 한 게임을 돌면. 근데 나는 열심히 좀 더 해서 막 팁 같은 거를 내가 너무 어리고 그때는 얼굴이 너무 애땠으니까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막 형이랑 그런 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서 막 그랬던 것 같고 형한테 그래서 한 달에 거의 그때 저는 안 쉬고 일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21살? 그리고 이제 나서 맨날 방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2바퀴를 돌았거든요. 2턴. 오전에 가서 하나, 그리고 11시쯤에 그렇게 해서 11시 반쯤에 끝나면은 밥 먹고 또 1시, 12시 반 뭐 이쯤에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러면 5시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일이 집에 가면은 거기 떨어져요. 또 아니면 뭐 거기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술 먹고 그렇게 놀다 오고. 근데 사실 군대 2년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기억이. 왜냐면 나는 그때 제일 가장 거기서 어렵고 막 너무 순둥순둥한 성격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형 거기 있는 형들이 심부름시키는 거 다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서 좀 그랬어요. 너무 몸이 안 나갔어요. 부르면 맨날 나가서 그냥 막내니까 막 술 먹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내 머릿속에는 그때도 부모님이 원했고 대학이라는 걸 가야 해서 폐에 끼치지 않게 대학교 학비를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았고 그 후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형이랑 나랑 기숙사를 계속 쓰면서 형은 방에서 맨날 힙합 음악을 듣고 고양이가 싸우네. 힙합 음악을 맨날 듣는 거예요. 그냥 형은 원래 어릴 때부터 비보이 막 힙합 이런 걸 좋아하고 힙합에 관련된 뭐 춤추고 뭐 연예인 뭐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해봤고 뭐 했던 저한테는 좀 우상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형이 막 음악 듣고 작업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나는 맨날 방 구석에서 저렇게 재밌어하는 게 많구나라고 지켜봤고 맨날 잠들기 전에 형이 나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하고 싶냐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도 그거를 결정을 못 내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맨날 고민하고 헤맸던 것 같아요. 맨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 하고 싶지? 그래서 대학은 원해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온 건 맞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본질적으로 진짜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시켜만 줬으면 난 선수 하고 싶었어요. 나 어릴 때 운동도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몸은 약했지만 키도 작고 그래서
형이 맨날 그렇게 질문을 했고 나는 그냥 우리 집이 포항이고 거기에 공단에 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그냥 뭐 자격증을 따서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돈 벌어서 자격증을 따서 면접을 보고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형은 계속 너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 이때까지 살아왔어? 너는 앞으로도 그러면 남은 많은 인생을 그걸 위해 살 거야?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이야? 라는 질문을 나한테 따갑게 매일 했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매섭게 이걸 끄집어내지 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나는 느낌으로 맨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나 모르겠네 도저히.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어렸고 리조트에서도 하지만 어렸고 저는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하려는 편이었어요 제 스스로. 왜냐면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군대도 갔다 왔고. 근데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손님으로 나가게 됐고 그 감정적으로 그때 그날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게임을 끝내 참아서 돈을 버글고 인질내서 끝낸 다음에 그 뒤에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운전 카트 골프장에 있는 카트 운전인데 운전을 하다가 이 감정이 그때 쏟아져서 운전을 좀 빨리 차를 몰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좀 다치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게 제가 그 일을 그만둔 계기가 됐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형도 너무 싫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참으면서 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형도. 그래서 형이랑 얘기를 하고 그냥 어, 오늘 가자 그냥 때려치고 이렇게 돼서 그냥 저도 그때 충동적으로 어렸으니까 그때 11월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월에 와서 11월이었나? 3월에 와서 11월이 됐나? 그때 둘이서 갑자기 형이 내가 차 빌려올게 라고 하더니 어디 가서 이제 포터 트럭을 파란색 트럭을 한 대를 빌려왔고 저한테 이제 가자 그냥 말하지 말고 째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이랑 새벽에 짐 다 싣고 형 운전도 그때 형도 잘 못하는데 그 차가 심지어 또 스틱이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오래된 그 포터 트럭인데 그걸 끌고 강원도 평창에서 포항까지 우리 집까지 그걸 내리러 갔어요. 짐을 내 짐을 가자 그러고 그냥 끼끼끼 돌리고 웃으면서 도망치면서 막 엄청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는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포항에 가고 형은 외국을 떠났어요. 그때 필리핀이랑 그 이후에 호주로. 그리고 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도 저한테도 뭐 나중에 뭐 제가 음악에서 표현하는 가사에서 또 표현하고 하겠지만 많은 또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뭐 어차피 얘기한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남겨가 놓자면 이렇게 대학교를 가기 전 몇 달이 시간이 남았고 사실 제가 이때까지 인생에서 정확히는 다 안 세어봤는데 지금 넘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랑 좀 굵직했던 직업 몇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40가지가 넘어요.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제가 전단지 붙이는 일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40 몇 가지? 네.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아무튼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형이 떠나고 내가 포항에 내려가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예전보다 일을 빨리 그만둬서 그 돈이 필요한 돈에 대한 갭이 있었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수익이 나쁘지 않은 일을 했던 게 지금 이거를 심플하게 표현해서 말하면은 포주 같은 일이었어요. 나는 그거를 뭐 내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좀 계속 좀 어려운 음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캐디도 사실 조금 마찬가지였고 굳이 표현하자면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불법 안마 시술소였는데 꽤 컸어요. 3층짜리 건물에. 거기에서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냥 그 몸을 파는 매춘이죠. 네. 거기에서 무숙식을 하면서 네. 이제 네. 창녀죠. 그냥 창녀들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내가 그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그들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네, 나는 그냥 아침에 걔네들이랑 소주 먹고 고기 먹고 걔네들이 일을 끝나면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지만 뭐 본인이 숨기고 싶은 거는 있는 부분들이 당연하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다 떼고 나도 그냥 돈 벌러 왔고 그리고 너네도 돈 벌러 왔고 그 수단이 어찌 됐건 여기가 어떤 장소이건 그냥
퇴근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다 밥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좀 경험을 하고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갔고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 내가 어렵게 벌었던 등록금을 냈는데 그거를 장학금으로 돌려받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면 돈을 주면은 나는 그냥 안 자고 할래 라는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공부라는 걸 좀 열심히 해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또 2년제 대학교를 가고 전문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졸업을 할 거고 이제 내 인생에서 대학은 한 번밖에 없을 거고 내 계획대로라면 이제 내 학창 시절은 끝났는데 뭔가 나 스스로한테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겠다 기억을 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라키가 필리핀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갔어요. 대구에서 그 힙합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갔어요 친구랑. 나는 또 그걸 보러 갔고 그게 너무 멋있어서 나는 형을 너무 동경했기 때문에 나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런 무대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그냥 아니 자퇴한 친구랑 우리 학교 나랑 같은 과를 자퇴한 친구를 꼬셔서 그 교수님 몰래 우리 과는 좀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데 가서 축제나 이런 데 뭐 그런 거 꿈도 못 꿨거든요. 추천서 써주고 그래야 되니까 교수님 몰래 그냥 그 무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빈지노 노래를 불렀죠. 그때 제가 빙시노라고 이거 스팡 사투리인데 좀 병신 이런 거를 빙시라고 그냥 에이 저 새끼 빙시다 빙시 이러면서 그냥 빙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빙시가 이제 병신이라는 거고 빈지노라서 그때 좀 이게 좀 짜치긴 한데 제가 뭐 좀 그랬어요. 빙시노 이래서 병신 아니라고 해서 그냥 빙시노로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갔는데 연습 엄청 했죠. 당연히 잘하고 싶고 멋있고 싶으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포항에 있는 그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시절이거든요. 제 20대 군대도 갔다 왔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직도 그 영상이 있는데 되게 저 나름대로는 뭐 만족스럽게 됐고 아까 첫 얘기에 저는 사실 내성적인 부분이 꽤 있고 그 내향적인 내면에 그리고 어릴 때 그 말했던 내 첫 기억의 트라우마가 그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무대에 서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떨림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그냥 그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때 제가 사실 희열을 느꼈어요. 무대에 대한 처음으로 되게 와 나 이거 해야겠다 진짜 제대로.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전에 라키를 만나서 매일 그 기숙사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또 두서없이 자꾸 앞으로 가버렸는데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지 하다가 나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는 못 되고 이제 더 이상 나이도 그렇고 축구 해설가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철없게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막 한 달 동안 알아보고 막 하다가 축구 해설하니까 막 박지성 통역했다 막 배성 박문성 이런 사람들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뭐 그냥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설가 되고 하니까 되게 안일하게 막 그런 내용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런던? 그리고 내 군대 동기 친했던 애가 막 런던에 영국 갔고 하니까 나도 그냥 돈을 좀 그래도 좀 모았겠다. 내 친구는 그때 영국에서 그 유학을 많이 좀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가야겠다. 런던 축구 해설 갈래. 부모님한테 보내달라 해서 그냥 가서 수능 다시 친다고. 근데 엄마가 그냥 그땐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해라. 난 못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날 무대를 서고 눈이 뒤집어져서 제가 그냥 사실 대학교 때 그래도 나름 좀 공부해서 괜찮은 회사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짐 다 쌌고 다음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그냥 그날이 원래는 그 출근을 해야 되는 회사에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냥 간다고 했어요. 그냥 가방 하나 박스 하나 들고 서울 간다고. 내가 라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무대하고 형 나 이거 진짜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거 나 할 거라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형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진짜 그걸 할 거면 서울 가라 하길래 그냥 서울 가면 돼요. 알겠어요 하고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바로 갔어요 서울. 갔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바지끄댕이 붙잡고 운다라는 거를 제가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의 심정이 진짜 바지끄댕이 잡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하는데 내가 그냥 나 가야 돼 이러고 그냥 제 박스랑 가방 들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서점에서 가야 돼 나 진짜 가야 돼 이렇게 제가 서울에 이제 랩하러 힙합 라이프 가게 됩니다. 네, 이 뒷얘기는 잠깐 제가 쉬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